엉덩이가 아프거나 혹은 다리가 저릴 때 이걸 딱 10분 안에 바로 좋아지게 만드는 3단계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영상 중간중간에 정말 중요한 꿀팁이 많이 나오니까 영상을 꼼꼼하게 끝까지 여러 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엉덩이 통증, 다리 저림 10분 만에 바로 낫게 하는 치료 방법 1단계는 바로 이상근 마사지인데요. 제가 사실 일전에도 여러 번 올린 바 있습니다. 이상근이라는 게 뭐냐면 엉덩이 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손가락 2마디 정도 되는 얇은 근육인데요. 여기를 꾹꾹 눌러서 풀어줬을 때 엉덩이 통증이나 다리 저림이 즉각적으로 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했을 때 왜 좋아지는 건지를 이해하시면 실제 치료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건데요. 제가 정말 쉽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이상근이라는 근육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어서 그런 건데요. 이게 엉덩이를 아프게 하고 다리를 저리게 만드는 신경이라는 것이 지나가는 길목에 있어서 그런 겁니다.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근육 중에 부피가 가장 큰 것 중 하나가 바로 엉덩이 근육이에요. 대둔근, 중둔근, 소둔근 이렇게 3개의 큰 근육이 엉덩이를 구성하고 있는 건데요. 이 근육들이 움직이도록 신호를 전달해주고 감각을 전달해주는 게 바로 상둔신경, 하둔신경이라고 합니다. 상둔신경은 중둔근과 소둔근을 움직이고요. 하둔신경은 대둔근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좌골신경이라는 게 또 있는데 이거는 다리 저림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 3가지 신경 각각의 문제가 생기면 이 신경에 연결된 부위가 아파지거나 혹은 저림 등의 증상이 생기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상둔신경에 문제가 생겼다고 한다면 중둔근과 소둔근 부위가 뭉치고 불편하고 아파질 수 있는 거고요. 하둔신경에 문제가 생겼다고 한다면 대둔근이라고 하는 근육 전체에 통증이 올 수가 있다는 거고, 좌골신경이 짓눌리거나 혹은 이 부위에 문제가 생기면 다리 저림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상둔신경, 하둔신경, 좌골신경 이런 식으로 우리 몸에 있는 신경 이름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어렵게 생각하실 거 전혀 없고요. A신경이 문제가 생기면 이 신경에 연결된 B 부위에 문제가 생기고, C신경에 문제가 생기면 이 신경에 연결된 D 부위에 문제가 생긴다. 이런 식으로 각각의 신경마다 문제를 일으키는 부위가 따로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엉덩이 통증과 다리 저림을 일으키는 주요한 3가지 신경이 바로 이 상둔, 하둔, 좌골신경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잘 보면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상근이라고 부르는 근육 바로 옆에 딱 붙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근이 중요한 건데요. 이상근이 뭉치거나 혹은 부어 있을 때 이상근에 딱 붙어 있던 이 상둔신경, 하둔신경, 좌골신경이라는 이 3가지 신경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허벅지나 종아리 쪽 다리 저림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신경이 바로 이 좌골신경이라는 건데요. 사람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좌골신경이 원래는 이상근이라는 근육 밑으로 지나가는 게 정상인데 인구의 약 10에서 15% 정도는 이 좌골신경이 이상근이라는 근육을 뚫고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특히나 더 이상근이라는 근육이 뭉치거나 부어 있을 때 엉덩이 통증이나 다리 저림을 더욱더 쉽게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상근이라는 근육을 직접적으로 눌러서 풀어주는 마사지가 굉장히 빠른 효과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는 거고요. 방법도 굉장히 쉽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렇게 엎드린 자세에서 골반 우측에 크게 튀어나온 골반뼈를 먼저 확인해 주시고요. 대략적으로 배꼽과 비슷한 높이에서 두툼한 뼈가 잘 만져지게 됩니다. 여기서 손바닥 하나 너비만큼 내려오면 이 부분에서 바깥쪽으로 툭 튀어나와 있는 뼈가 만져질 건데 이 부위가 바로 대퇴골의 대전자라고 해서 이상근이라는 근육 힘줄이 붙어 있는 곳입니다. 엉덩이가 이렇게 있으면 이상근은 바로 이곳에서 시작해서 이런 모양으로 엉덩이 깊은 곳에 숨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만져진 이 대전자라는 뼈 부위에서 손가락 3개 너비만큼 안쪽으로, 그리고 다시 손가락 2개 너비만큼 머리 쪽으로 올라가면 여기가 바로 이상근이 가장 많이 뭉치는 부위인데요. 바로 이 위치에서 엄지손가락 2개를 겹쳐서 지그시 그리고 깊게 눌러서 압박해 주시면 됩니다. 엉덩이가 두툼하신 분들은 생각보다 깊게 강하게 누르셔야 하고요. 근육이 거의 없거나 체구가 상당히 마르신 분들은 살짝만 눌러도 바로 뼈가 닿을 정도로 이상근이 얇은 경우도 있어서 체구에 맞게 강도를 조절해서 마사지 해주시면 됩니다. 너무 세게 누르면 다칠 수도 있으니까 천천히 지그시 깊게 눌러서 이상근을 잘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이나 어깨 아플 때 마사지 받듯이 압을 꾹꾹 주었다 풀었다를 반복하면서 한 번에 10분씩 하루 3번 해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 마사지를 했을 때 엉덩이 통증이 즉각적으로 시원하게 풀리는 경우가 많고요. 다리 저림도 바로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게 보시는 것처럼 엎드려서 해야 하다 보니까 혼자 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가족이나 연인, 친구 등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는데 이게 어려운 상황에서는 이런 마사지 볼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약간 단단한 느낌이 있는 이런 볼을 이용하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누운 상태에서 엉덩이 밑에 볼을 넣어서 체중을 이용해서 꾹꾹 눌러주는 겁니다. 이상근 마사지와 똑같은 건데 혼자 할 수 있는 유효
유용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치료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한번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새벽 1시에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진짜 힘드네요. 제가 병원 오시기 힘든 분들을 위해서 정확한 정보 아주 쉽게 설명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서 이렇게 밤늦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제가 더 힘이 나서 많은 영상 올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구독 안 누르셨다면 나중에 취소하셔도 되니까 지금 구독 한 번만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가겠습니다. 엉덩이 통증 다리 저림 치료 방법 2단계는 바로 허리 디스크 치료입니다.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1단계 이상근 마사지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엉덩이 통증이나 다리 저림을 느낀 지가 너무 오래되었거나 혹은 증상이 너무 세게 온 경우라면 마사지만으로 풀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있지만요. 사람 몸이라는 게 정말 복잡하고 오묘한 거라서 딱 예상처럼 되는 게 잘 없고요. 치료에 대한 반응도 제각각인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상근 마사지를 제대로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호전이 되지 않는다고 하신다면 그 다음 단계로 해야 할 치료는 의심할 여지 없이 바로 허리 디스크 치료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상근 증후군과 허리 디스크를 다른 병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저희 병원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엉덩이가 아프고 다리 저림이 있는데 허리는 전혀 안 아프다. 다른 병원에서 허리 디스크라고 주사도 맞고 치료도 해봤는데 똑같다. 유튜브 찾아보니까 허리가 안 아프면 디스크가 아니다. 이상근 증후군이다 라고 하더라. 그래서 이상근만 좀 치료해보고 싶어서 찾아왔다. 딱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진료실에서 잘 살펴보면 허리 디스크인 경우가 태반입니다. 허리 통증이 있어야 허리 디스크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고요. 허리 통증은 전혀 못 느끼는데 엉덩이 통증과 다리 저림만 느끼는 허리 디스크인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부분이 이건데요. 이상근 증후군과 허리 디스크가 칼로 두부 썰듯이 딱 나눠 떨어지는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허리 디스크가 있을 때 디스크 때문에 이상근 증후군이 2차적으로 같이 생기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쉽게 그림으로 표시해보자면 이런 건데요. 엉덩이 통증이나 다리 저림을 느끼는 사람이 이렇게 있을 때 거의 대부분은 허리 디스크 때문인 거고요. 허리 디스크가 신경에 문제를 일으키면서 이상근이라는 근육이 짓눌리게 되고 이것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상둥신경, 하중신경, 좌골신경이 2차적으로 눌리는 연쇄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근 증후군이라는 게 따로 떨어진 별개의 병이 아니라 허리 디스크로 인해 생기는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이상근 증후군이다 라고 이해를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허리 디스크는 완전히 멀쩡한데 이상근 증후군만 딱 오는 경우도 분명히 있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빈도가 굉장히 적은 편이고요. 제가 좀 전 1단계에서 이상근 마사지를 가장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허리 디스크로 인해 생기는 이상근 증후군이건 허리 디스크 없이 발생한 이상근 증후군이건 일단 이 마사지는 굉장히 안전하고 손해볼 게 없는 치료예요. 그래서 병원 오시기 전에 집에서도 제일 먼저 시도해 보셔도 탈날 게 전혀 없는 안전한 자가치료 방법인 거고요. 이걸로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허리 디스크 문제를 꼭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허리가 아프지 않더라도 내가 느끼는 엉덩이 통증과 다리 저림의 원인은 허리 디스크에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꼭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허리 디스크 치료는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해야 하는 거냐? 다른 게 아니고 생활 습관부터 챙기셔야 합니다. 다음 5가지 중에 나에게 해당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1번, 바닥에 있는 물건을 들 때 허리를 이런 식으로 숙여서 든다. 2번, 땅바닥에 앉아 있거나 혹은 양반다리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3번, 세수하거나 머리 감을 때 이런 식으로 허리를 구부릴 때가 많다. 4번, 복근 운동, 요가, 필라테스 같은 코어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 5번, 운전을 오래 하거나 혹은 사무실 의자에 오래 앉아 있는 편이다. 이 중에 한 가지라도 해당한다면 허리 디스크에 문제가 생겨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5가지 사례가 전부 허리 디스크를 다치게 하는 나쁜 습관이에요.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도 중요한데 이 생활 습관부터 고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병원에서 이미 허리 디스크 치료 많이 해봤다. 주사도 많이 맞고 도수치료도 해보고 물리치료도 매일 받고 있는데 엉덩이 아프고 다리 저린 게 잠깐만 좋아지고 결국은 다시 똑같이 아프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요. 다른 대단한 치료 방법을 찾아다닐 게 아니라 이 생활 습관부터 꼭 고쳐보시라는 겁니다. 우리 몸의 상태라는 건요. 영원한 게 아니에요. 병원에서 치료를 한번 받았다고 해서 그 효과가 영원히 지속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생활 습관이 안 좋으면 허리 디스크 주변에 염증이 계속해서 쌓이게 되고요. 이게 엉덩이 통증과 다리 저림을 지속적으로 일으키는 건데요. 병원에서 주사를 하던 시술을 받던 뭔가 치료를 하면 이 염증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건데 생활 습관이 안 좋으면 이 염증이 계속해서 새로 생기는 겁니다. 병원에서 비싼 돈 주고 아픈 치료 겨우겨우 참아가면서 염증을 힘들게 없애놨는데 머리 감는다고 허리 살짝 숙이는
치료한 것 때문에 그 염증이 그대로 다시 생긴다 그러면 너무 억울하시잖아요. 그런데 저희 몸은 실제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 디스크를 잘 보호해주는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전에 이미 이 영상으로 잘 만들어 놨고 화면 우측 위에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 꼭 한번 보시고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엉덩이 통증, 다리 저림 10분 만에 바로 낫게 하는 치료 방법 마지막 3단계는 바로 주사 치료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주사라는 거는 신경 차단술 혹은 신경 주사라고 부르는 걸 말하는 거고요. 보통은 두 가지 치료를 한꺼번에 합니다. 이상근이라는 근육을 뭉치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허리 디스크 쪽 염증을 직접 줄여주는 주사를 하나 하고요. 이상근이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상둔신경, 하둔신경, 좌골신경을 압박하는 부분을 직접적으로 풀어주는 주사, 이 두 가지를 보통 한꺼번에 진행을 합니다. 사람마다 증상을 느끼는 부위나 상태가 달라서 이거는 의사가 직접 환자를 만나서 얘기를 해보고 치료 부위를 결정해야 하는데 큰 틀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통증을 느끼는 부위나 저림이 발생하는 부위를 들어보면 어느 정도 치료해야 할 부위가 명확해지는데요. 염증을 줄여주는 주사액이 정확한 위치에 정확한 양이 잘 들어가기만 하면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고 괴롭혀오던 엉덩이 통증과 다리 저림이 10분 내로 즉시 호전되는 걸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100%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어떤 경우는 몇 시간 걸리기도 하고 통증을 몇 년씩 너무 오래 앓았던 경우에는 치료 한두 번에 아예 반응이 없는 경우도 많아서 주사를 3, 4회 이상 해야 그제서야 조금씩 나아지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대부분은 주사 직후에 바로 편안해진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사제의 마취약 농도를 조금 높여 써보는 것도 방법인데요. 신경주사라는 걸 할 때 대부분 이 안에 마취약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마취라는 게 저희가 수술받거나 혹은 아픈 시술을 받을 때 감각을 못 느끼게 하려는 거잖아요. 신경주사를 할 때 이 마취약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게 염증을 없애는 게 아니고 잠깐 마취만 했다 풀리는 거냐 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 게 아니고요. 마취약이라는 게 통증을 느끼게 하는 신경을 일시적으로 잠재우는 역할을 해주는 건데 여러 주사액과 섞어서 마취약의 농도를 조금 낮춰주면 이게 신경을 완전히 기절할 때까지 재우지는 않지만 막 흥분해서 날뛰고 있는 신경을 가라앉혀주는 역할을 해서 주사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서 주사 맞으실 때 제일 많이 걱정하시는 게 뼈주사 혹은 스테로이드 이런 거잖아요. 스테로이드 없이도 이 마취약 농도만 잘 조절해서 사용하면 치료 효과가 충분히 잘 나올 수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없이도 충분히 잘 치료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엉덩이 통증과 다리 저림을 일으키게 하는 부위가 몇 군데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상근 주변인 겁니다. 이 주변에 있는 신경이 감각을 느끼는 게 조금 무뎌지도록 마취약 농도를 조금 높여서 써보면 오랫동안 불편했던 엉덩이 통증과 다리 저림이 순식간에 감쪽같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 이렇게 된다면 내가 주사 맞은 그 부위가 나에게 통증을 일으키던 정확한 부위라는 뜻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 부위만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치료하면 되는 건데 실제로 신경주사를 이런 식으로 진단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다만 마취약의 농도를 너무 높이면 다리에 힘이 빠져서 넘어지거나 혹은 심장이 벌렁벌렁 거리거나 혹은 식은땀을 흘리면서 기절을 하는 등의 여러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문의가 상태를 보고 직접 판단해서 진행해야 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게 허리가 아프지 않고 엉덩이 통증, 다리 저림만 있는 분들도 허리 디스크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건데요. 실제로 이상근 증후군과 허리 디스크를 완전하게 딱 구분해서 진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상근 증후군 같은 병은 특히나 MRI 같은 검사로 100% 정확하게 확진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가장 먼저 허리 디스크를 낫게 하는 치료를 우선적으로 해보고 여기서 호전이 전혀 안 될 때 그 다음으로 생각해보는 게 바로 이상근 증후군이고요. 이렇게 하나씩 배제하면서 병을 찾아간다라고 해서 이런 거를 배제 진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허리 디스크를 보호해주는 생활 습관은 지켜서 나쁠 게 하나도 없는데 이상근 스트레칭이나 이상근 운동 같은 걸 잘못 따라 하시면 허리 디스크가 찢어지거나 파열되는 등 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제가 일부러 말씀을 드리지 않는 거고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실제로 병원에서 치료할 때도 항상 허리 디스크엔 치료를 절대 간과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릴 이 3단계에 맞게 치료해 보시면 대부분의 엉덩이 통증과 다리 저림은 호전될 수 있으니까 잘 안 낫는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꼭 완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